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중국 샤오미의 최고 경영자 레이진이 자사전기차인 SU7의 배터리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독특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일반 수박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 방탄 수박을 6층 건물에 떨어뜨리며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며 자신했는데요. 이 특수 소재가 배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샤오미의 전기차는 절대 불에 타거나 폭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조한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업로드된 지 불과 엿새 만에 방탄 코팅된 해당 기종의 배터리가 크게 폭발해 최악의 사고를 냈습니다. 전 세계의 중국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화두로 떠오르며 상당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샤오미 최고 경영자가 방탄 수박을 6층에서 낙하하며 전기차 SU7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SU7에 장착되는 전기차 배터리 하단에 방탄 소재가 적용돼 어떠한 충격에도 배터리가 폭발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로 방위, 항공 등 무언가의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를 배터리 외부에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층에서 떨어뜨린 방탄 수박은 3번 연속으로 떨어뜨렸지만 멀쩡했습니다. 도끼로도 자를 수 없다고 강조한 그는 자체 개발한 SU7 모델이 출시 약 한 달 만에 20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유일하게 배터리의 음극과 양극을 바닥 쪽으로 배치하는 리버스 배터리 공법을 적용해 전기차 화재에서는 끄떡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서 불꽃이 아래를 향하게 만들어 차량 내부 탑승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SU7 모델은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출사표를 던진 후 약 3년 만에 출시한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포르쉐 타이칸의 형태를 본따 자체 스마트 생태계를 적용시켰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중국 비아디와 배터리 세계 1위 기업인 닝더스다이에서 공급받아 완제품으로 선보였습니다. 샤오미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전기차, 어쩌다가 갑자기 대반전을 겪게 된 것일까요?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44분께 중국 안후이성의 더상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SU7 차량이 시멘트로 세워진 가드레일과 충돌해 차량이 전소되고 탑승자 3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차량이 사고가 난 후 문이 잠겨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했고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샤오미 측에서 말한 방탄 소재가 배터리 충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돼 버린 셈입니다. 당시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 도중 충돌했고 고속도로에서 116km로 달렸습니다. 또 수동 모드 전환 이후에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차량 시스템 안전성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마저 드는데요. 이날 사고로 샤오미는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우선 사고가 난 모델은 SU7 표준형 모델인데 비아디 배터리가 장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통상 전기차 배터리는 공급사를 여러 개를 두고 완제품을 만듭니다. 같은 모델 안에서도 고급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돼 있다면 세계 시장에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CATL 배터리보다는 후발주자인 BYD 제품을 표준형에 장착한 것입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샤오미 주가는 이 사고 이후 31일부터 4월 1일까지 3거래일 만에 11%가량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 CEO의 반응이 조금 특이합니다. 레이진 최고 경영자는 중국 현지 시간 1일 저녁 해당 사고에 대해 숨기지 않을 것이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간 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태도와 달라 사뭇 놀라운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샤오미와 비아디의 관계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아디는 가성비 전기차 세계에서 판매량 1위 기업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가성비 대결 구도로 전환하게 된 것은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포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사실상 샤오미는 비아디와 협력 관계이면서도 전기차 업계에서는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진 최고 경영자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고 상황에 대해 꽤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차량 화재 원인이나 사람이 탈출하지 못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안에서 해당 차량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샤오미 측에서 직접 사고 차량을 접촉한 적이 없다며 적극적이면서도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샤오미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론몰이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대다수가 사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샤오미 측의 이야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고의 원인을 배터리 문제로 이끌어가며 이번 사고에서 샤오미 측의 큰 과실을 비아디 측에 씌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비아디는 난감하게 됐습니다. 샤오미 레이진 최고 경영자의 공개적인 행보에 그간 배터리 안정성 문제 시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기업 이미지 프레임이 더해져 배터리가 문제였다는 개연성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아디의 전기차는 2012년 전기택시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3명의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밝혀진 마지막 사고인데요. 이후 2022년 8월 수찬성에서 발생한 전기차 감전 사고는 운전자가 혼수 상태였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알려진 채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비아디는 사고 경위에 대한 어떠한 대처도 없이 중국 기업들의 전형적인 대응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샤오미가 이 관행을 깬 것입니다. 그것도 비아디를 방패막이 삼아서 말이죠. 비아디 입장에서는 지난 1월 한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을 선포한 이후 보조금 문제로 발목이 잡힌 상황에 치명적인 사고 원인으로 자사의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으니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비아디의 첫 국내 출시 모델인 준중형 SUV 아토3는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로 인해 출고일이 무기한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는 이유는 보조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전기차 충전 안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한국 내에서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비아디의 전기차에는 대부분 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돼 있습니다. 무선 통신망도 연결돼 있어 해킹 등으로 인한 공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은 정부유효청에 고객 정보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폭발 사고가 종종 화두가 되면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태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중국산 배터리 문제로 도마에 올랐고 수차례 리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벤츠 EQ2 세단이 배터리 화재로 인해 전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한국 내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위험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벤츠는 올해 2월 미국에서 판매된 EQB SUV와 3월에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팔린 EQA와 EQB 모델의 리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리콜을 진행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이라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면 결정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통상 전기차 리콜은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대두될 경우에 진행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정복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배터리 결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벤츠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선보이는 EQA, EQB 모델 전부를 리콜했다는 것입니다. 벤츠와 협력하는 배터리 공급사는 CATL, LG 에너지 솔루션, 파라시스 등 다양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한 EQA와 EQB 모델의 배터리는 비아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형 리콜 조치를 한 것은 비아디 배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강력한 반증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비아디가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비단 한국 시장 진출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의 입지까지 곤란해진다면 상당한 치명타를 입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